자, 그럼 폼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st2.html을 재활용할게요. 저는 다 지웠고요. 여기에다가 폼 태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폼 태그. 자, 폼 태그는 뭐다?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 준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폼 태그를 사용하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자, 요 네이버 로그인해서 여기 입력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이 입력창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HTML 태그에서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HTML 태그 중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태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태그들을 우리가 인풋 태그라고 합니다. 자, 인풋 태그. 이건 뭐다? 입력 값을 다양한 형태로 받아주는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사용해 보면 알아요. 자, 바로 사용해 볼게요. 자, 인풋 태그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태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열리고 닫히는 태그가 있고, 그냥 태그 하나로 쓰이는 그런 단일 태그가 있었고요. 인풋 같은 경우는 열리고 닫히는 태그는 아니고요. 하나의 태그 안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태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태그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HTML 태그를 사용을 할 때 태그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를 각 태그마다 서로 다른 설정 정보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속성이라는 형태로 부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태그에는 항상 속성과 그 속성 값이 있다 그랬어요. 인풋에는, 자, 우리가 뭐 예전에 a 태그 같은 경우가 href라는 목적지 태그가, 그러니까 목적지 속성이 있었고, 그 속성 값으로 목적지 주소를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죠? 여기 뭐 네이버 주소를 딱 치면 네이버로 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속성 값이에요. 자, 인풋에도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 값에는 제가 텍스트라고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name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value라고 해서 속성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5라고 넣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요거 HTML 실행을 해볼게요. test2.html 하면 되죠? 자, 서버가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서버 올려주고 다시. 자, 그러니까 보시면은 깜빡깜빡하면서 우리가 뭔가 작성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비어있는 게 아니라 5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5라는 값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5라고 해놔서 그래요. 10으로 바꾸면, 자, 새로 고침하면 10으로 바뀌어있죠? 물론 이렇게 지워서 다시 새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value의 속성 값을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새로 고침해도 아무 값도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적으신 이 값이 value가 되는 거예요. value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입력한 이 값이 value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input 태그가 그러면 이 속성이 타입이라는 속성에서 이 텍스트 말고도 다른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고 해서 보시면 버튼이 나와요. 자, 타입에 또 체크박스라고 하면 체크박스가 나와요. 이렇게 인풋은 타입만 우리가 바꿔주면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타입은 이제 뭔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name은 뭐냐 이거예요. name. 자, 이 name 같은 경우는 이 input 태그는 항상 폼 태그 안에 쓰이거든요. 자, 왜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적잖아요. 이 적은 데이터가 어디론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넘길 때는 보통 이 뒤에다가 목적지 적어놓고 이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서 붙여서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값이면 이 값을 설명해주는 이름이 있어야겠죠. 자, 그 이름 역할을 바로 이 name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123, 123 작성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된다? 단일한 이름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 단은 뭐다? 여기서의 이 이름, name 속성 값이고요. 요 123, 123은 뭐다? 요 input 태그에다가 작성한 값 있죠? value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지금 우리가 작성했죠?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작성해주는 애가 있다 그랬죠. 그게 누구다? 그게 바로 폼 태그다. 그래서 폼 태그는 input 태그를 항상 같이 쓰이겠죠. 얘네들한테 입력된 값을 요 이름으로 얘가 쿼리 스트링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진짜 만들어 볼게요. 자, 폼 태그는 열리고 닫히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폼 태그 이 영역 안에다가 입력이 가능한 요 input 태그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기가 감싸고 있는 input 태그의 값을 가지고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쿼리 스트링 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 쿼리 스트링이 결국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포맷이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게 있었죠? 이 쿼리 스트링 만들어서 어디로 보낼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폼은 여기에 액션이라는 속성 값을 가져요. 자, 이 액션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주소. 자, 그럼 목적지를 어디로 할까요? 자, 저희가 이제 구구단 만드는 데 있을 데이터를 넘길 거라서 목적지 주소는 우리의 서블릿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서블릿의 주소 아까 뭐였죠? 이거죠. 그죠? 지금 뭐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블릿에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 URL, 이 주소를 가지고 와서 이 액션에다가 목적지 주소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 폼 태그는 이 액션 목적지 주소에다가 물음표 붙여서 이 input 태그를 이용해서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서 붙여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다시 test2.html로 볼게요. 자, 이렇게 1, 2, 3 해서 이제 넘어가면은 이 단이란 이름으로 1, 2, 3이 쿼리 스트링으로 만들어져서 요 목적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로그인 같은 거 하면 이 버튼을 눌러야 실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값을 입력을 다 했는데 뭔가 누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눌렀을 때 주소가 바뀌면서 실제로 이 쿼리 스트링이 넘어가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input 태그 중에서도 submit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제출이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submit이라는 타입을 가진 input은 이런 버튼 형식이고요. 자,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주소로 요거에 대한 쿼리 스트링을 제작해서 합쳐서 보내줍니다. 자, 역시 백문이 불여 1타다.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1, 2, 3 너무 크고요. 9라고 입력하고 제출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거 에러 나는 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보세요. 다는 9 넘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요 주소는 이거고요. 자, 요 쿼리 스트링은 이 단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다 입력한 9를 이 폼 태그가 제작해서 뒤에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됐죠? 자, 근데 지금 이거 에러 뜨는 이유는 우리의 서블릿에서 단뿐만 아니라 리미트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리미트는 안 만들어서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리미트 꺼내 오다가 없는 거 꺼내 오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작동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리미트라는 이름으로 쿼리 스트링 하나 더 붙여서 넘겨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입력하는 창이 두 개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는 이 인풋 태그를 하나 이렇게 더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미트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개 중에 뭐가 단위고 뭐가 리미트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값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단을 입력해 주세요. 뭘 입력하라는 건지 우리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곱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걸 추가하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이게 딱 누르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죠? 누르는 순간 없어지죠. 자, 9는 단위고 10은 곱이죠. 이걸 그대로 제출을 하면 잘 만들어져서 서블릿으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값을 서블릿에서는 이렇게 꺼내다가 get 파라미터로 꺼내다가 구단 만드는 데 쓴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뒤로 가서 자, 이번엔 5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5단이 5개 나오겠죠. 하나만 더 9 7 하면 9단이 7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에다가 직접 주소창에다가 쿼리 스트링 만들어서 넘기지 않아도 폼 태그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